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최대한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주의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학습 목표는 윤리적 소비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전히 122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윤리적 소비. 지난 시간에 바로 앞 영상에서 봤어요. 소비자가 8가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5가지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죠. 이 5가지 책임 중에서 환경을 보호할 책임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오늘 개인이 소비 행동이 사회,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소비 행동을 무엇이라고 할까? 아까 앞에서 오늘 이거 배운다고 했어요. 답은 윤리적 소비입니다. 왜 윤리적 소비가 필요할까요? 친환경 시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 필환경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참 미세먼지로 괴로워했었죠. 실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또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또한 만만치 않죠. 토양오염으로 인해 앞으로 60년 후에는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땅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수질오염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죠. 귀여운 바다 표범, 실제로 우리가 버린 물건들에 목이 졸려서 죽는 일들 허다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또 이런 사진들 보면 동물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북이에게는 플라스틱의 냄새가 음식의 냄새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해요. 손바닥만한 새끼 바다 거북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조각 104개가 발견됐다라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트렌드 키워드로 첫 번째로 뽑힌 게 바로 필환경입니다. 친할 친자가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필환경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필환경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인 75%가 친환경 생활, 즉 필환경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눈에 꽂혀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종이 빨대를 사용하겠다 하면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또 프라이트 회사에서는 초록색 이 페트병이 본인들만 사용하다 보니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명병으로 바꾸었습니다. 뽀글이 자켓으로도 유명한 파타고니아입니다. 이 파타고니아가 유명해진 이유로는 아마 이 이유가 가장 커요.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페트병이나 쓰지 않는 침구류, 이불 또는 쓰레기 등을 활용해서 옷을 만들어내고 이 옷이 오랫동안 입힐 수 있도록 일부러 가격도 높게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프레이탁이라고 이 가방은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가방은 천막을 이용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버려진 천막이나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작년 선생님이 이 신발 보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신발 제목은 Plant Color Collection이었습니다. 소재, 염료 등을 완전 친환경적인 것으로 선택해서 새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환경을 고려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요구이기도 했죠. 윤리적 소비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총 4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무역 상품 구매.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정당한 가격에 구매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요.
공정무역 즉 제3세계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무조건 싸게 구입하기보다 즉 그런 세계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좋은데? 하고 사게 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굉장히 적은 임금 즉 하루에 100원, 200원, 1000원 이 정도의 돈만 받고 일하는 비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가격에 구매해야 그 돈이 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으로는 이러한 커피, 초콜릿 등이 많이 출시됩니다. 실제로 커피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커피는 농민들의 수익이 0.5%였다면 공정무역 커피의 경우 농민의 수익이 6%, 즉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공정무역 매출 추이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품 구매입니다. 내가 사는 고장에서 가까운 또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멀리서 배달하면 당연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그만큼 기름값이 지출되기도 하겠죠.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훨씬 건강하고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로컬 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푸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건강, 환경, 지역사회, 문화,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부활동입니다. 상품 가격의 일부가 사회를 위해서 쓰이거나 또는 우리가 가진 용돈을 아껴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즐길 수 있고요. 가난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돈을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물건만 사도 기부가 되는 상품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탐스라는 신발 브랜드는 이 신발을 하나 사면 어려운 곳에 있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한 켤레씩 기부하는 홍보를 했었고요. 또 마리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분들을 돕는 데에 돈을 쓸 수 있죠. 또 주로 선생님은 파리바게트에서 많이 봤는데 이 물병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물을 삼으로써 물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도 같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 뜨개질하는 기쁨도 누리면서 이 뜨개질한 상품을 어디로 저체온증으로 시달리는 신생아 아기들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리적 처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절약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세양화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로 하고 재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스테인리스 빨대로 변경하거나 티셔츠 조각이나 쓰레기, 고무 조각 같은 것들을 나이키 운동화로 만들어 재탄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보여줬던 천막을 활용한 가방, 재활용,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윤리적 처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과제의 한계예요. 선생님이 올려준 과제 링크를 클릭하면 퀴즈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면 이러한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닉네임을 입력하는데 닉네임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다 귀염둥이, 재간둥이, 무슨 짱 이런 거 쓰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자기 이름을 꼭 입력하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2학년에는 동명이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앞에 더 붙여주면 선생님이 보기에 훨씬 좋겠죠. 2학년 4반 21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퀴즈를 풀면 되는데 1번 문제, 이소라 선생님의 2020년도 이상형은 조정석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됩니다. 문제 중에는 이런 것과 같이 초성 퀴즈도 있습니다. 그러면 띄어쓰기 하지 않고 여기 밑에 칸에다가 답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으로 걸어놨고요. 퀴즈를 다 풀고 나면 전교생의 퀴즈 결과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꼭 대충 풀면 점수가 저 밑에 있겠죠. 꼭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도 잘 들었죠? 과제 꼭 제출하시고 전예중 2학년 화이팅입니다. 수고했어요.